안녕하세요. 저는 치과건강보험청구 전문강사 성희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서 두 가지 진료로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약간 같이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청구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저희가 기본이나 보존이나 외과, 치주, 보험 틀립,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산정 지침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100대 50 또는 저희가 100대 100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진료를 하셨을 때도 이 기본적인 산정 지침을 아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합니다. 100대 50 하면서 암기적으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암기만 하셨을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100대 50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기본적인 산정 지침을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상병명 공부를 하시면서 상병명도 같이 맞추면서 100대 50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거에 맞게 내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100대 50을 공부를 하시려면 첫 번째, 기본적인 기본부터 틀린 임플란트까지 모든 산정 지침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병명을 보시면서 세 번째, 100대 50을 이제 수량을 마치면서 네 번째는 그거에 맞게 내역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서 보시면요, 한 가지 진료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세 가지 진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할 때 100대 100, 100대 50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100대 100은 뭐고 100대 50은 뭐냐라고 잠깐 말씀드리면요. 100대 100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진료를 같이 했을 때 두 개 다 100%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100대 50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진료 이상을 했을 때 가장 대진료인 거를 100을 주고요. 그에 포함하는 거는 50%만 준다 해서 저희가 100대 50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대 100, 100대 50 진료를 임상에서 하면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냐? 또는 헷갈리다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헷갈려요. 또는 이 헷갈린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왜 어렵고 왜 헷갈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요, 그냥 열심히만 따라 하셨을지라. 그래서 급수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암기만 하셨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배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쫓아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헷갈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보험 청구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건 어떨까요?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것보다 내가 진료를 흐름을 알고 그거를 100대 100인지 100대 50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를 내가 수량을 마치면요, 그게 훨씬 더 단순하게 업무 처리하는 것보다 재미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대 100, 100대 50은요, 여러 가지 진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존 진료랑 신경 치료랑 같이 하는 파트가 있고요. 외과 파트도 당연히 있고요. 치주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가 다 같이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거지 어떤 파트만 100대 100이 있고 100대 50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사례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파절편 제거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치아 파절편을 저희가 많이 진료를 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치아 파절편 제거만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같은 경우 대부분 거의 두 가지 이상의 진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 파절편 제거에 대한 산정 지침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책이 다 있으실 겁니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신 다음에 치아 파절편 제거 100대 50을 공부하셨을 때 더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답만 아는
어떤 진료가 치아 파절편 같이 했을 때 뭐가 100이에요 라고 하는 답만 하는 청구 방법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많이 하셨죠. 그럼 보도록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합니다. 환자 C씨가요, 치아가 깨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사탕을 먹다가 많이 아팠는데 치아가 깨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상병명까지 알려줬습니다. 임상에서는 상병명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병명에 대한 것도 지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치아가 파절된 거를, 프랙처된 거를 제거를 하죠. 그리고 보시면 CLP라고 하는 치관 확장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젝을 하면서 거기에다 6번에 대해서 IRM이라고 하는 진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환자가 내원을 해서 제가 이가 깨졌는데요. 그래서 그 깨진 거를 제거를 하고 제거해서 봤더니 그 라인이 루트 있는 부분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잇몸을 제거를 하겠죠. 저희가 얘기하는 징지렉토미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치아가 프랙처된 거를 제거하면 당연히 공간이 생기고 쉽게 얘기해서 구멍이라는 게 생기죠. 그 구멍 생긴 거를 임상에서 그냥 보내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음식물이 끼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에다가 뭔가 임시약을 넣어놔야 되고요. 그 임시약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임시 충전제를 쓰실 겁니다. 그게 뭐 캐비톤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지효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IRM을 쓰는 경우도 있고 포밋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임시 충전제를 메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치아 상태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금방 IRM에서 설명을 했죠. 임시적으로 약을 넣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가 IRM을 넣었을 때 어떤 걸로 청구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거를 모르신 상태에서 100대 50을 공부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치아 파절편 제거도 했고요. CLP라고 하는 치관 확장술도 했고요. IRM도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진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진료를 했을 때 또 겁이 납니다.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겁이 나면서 간혹 안 좋은 케이스가요. 내가 모르는 거는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2개만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만 청구를 하시는데 이랬을 경우에는요. 2가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CLP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징지렉토미가 치은절제술이냐 아니면 CLP에 있는 치은절제술이냐 아니면 치은판절제술이냐 그것에 대해서 산정지침이 나눠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시고 어떤 걸 클릭해야 되는지 행위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대 50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치아 파절편 제거한 거랑 치관 확장술이랑 IRM 3가지 해서 치아 진정 처치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진료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수량을 맞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가지 진료가 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요. CLP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치주 파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IRM 같은 경우는 치아 경조직 처치라서 얘는 기본적인 파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서로 진료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진료, 부수적인 진료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대 100으로 다 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병원에서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차트에 대해서 진료를 진짜 하셨을 경우에는요. 이런다면 거의 100% 크라운을 하실 거고요. 거기에 중간에 엔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100대 100으로 다 3가지 넣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을 좀 보도록 합니다. 청구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2번회를 좀 참고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 파절로 내원해서 치아 파절편 제거 후 치관 확장 수리하고요. IRM을 충전했을 때 3가지 진료가 다 청구 가능해요? 라고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횟수입니다. 그래서 치아 파절편 제거가 1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터치 버튼 2번에
CLP라고 하는 치관 확장술을 1회로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치아 진정 처치를 1회로 해서 3개 다 100대 100으로 청구를 하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치아 파절표 제거는 산정 기준이 치아당이냐 아니면 근간당이냐 아니면 악당이냐라는 거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CL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치아 진정 처치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대 100, 100대 50 수량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정 지침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100대 50을 마지막에 수량 조절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산정 지침을 잘 아시면 얘도 당연히 따라서 이해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실 때는요. 답만 외우지 마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산정 지침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거에서 내가 어떤 걸 행위를 클릭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상병명을 보시고 세 번째 100대 100, 100대 50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역 설명서를 하셔서 원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케이스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풀강의로 또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CLP 같은 경우는 내역 설명서를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를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병명 체크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수량만 맞추시면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저희 네이버에도 치과건강보험 소그룹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조금 더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으니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